로컬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포토렌치 지역 알리소 캐년 천연 가스정에서 사상 최악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일대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가스 누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긴급 가스 공급 중단 명령 시행을 놓고 표결에 붙일 예정인 가운데 비즈니스 업주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발의했던 알리소 캐년 천연가스정 비상 중단 명령에 대해 오는 11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LA 카운티 내 신규 비즈니스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LA 카운티의 비즈니스 그룹 연합 비즈페드는 이로 인해 병원, 식당 등 비즈니스 700여 곳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비즈니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저소득층 아파트 프로젝트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반대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부터 4개월간 포토렌치 지역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소가 사상 최악의 가스 누출 사고를 겪은 뒤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누출 사고가 이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스정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에도 1시간 가까이 가스가 누출된 바 있고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11월과 12월을 비롯해 올겨울 평균으로 또는 낮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더 이상 에너지 부족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지난해 여름 알리소 캐년 가스정 내 115개 전체 가스관 가운데 42개가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고 가스 주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메디켈의 치과보험에 해당되는 덴티켈에서 중단됐던 치과 진료 혜택이 새해 1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치료비로 제대로 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했던 메디켈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치료 항목 가운데 충치 치료와 엑스레이 검사 항목들은 2014년 부분적으로 부활됐지만 치과 진료의 핵심인 인공치관 시술,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은 여전히 덴티켈로 치료가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덴티켈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치과 진료 항목들에 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겁니다. 그동안 메디켈 수혜자들은 근관치료나 잇몸치료, 부분 틀니 등의 보험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대신 치아를 뽑는 일이 잦았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2009년 이후 8년 동안 중단돼 왔던 치과 치료 항목 중 상당수가 1월부터 부활돼 덴티켈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약 7,500만 명의 메디켈 수혜자들의 치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덴티켈 환자를 받고 있는 치과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도 개선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가운데 LA 시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LA에서는 판매 허가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마리화나 매매가 불법입니다. LAPD와 LA시 마리화나 규제국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마리화나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무어 LAPD 부국장은 특히 차량 내 마리화나 흡연과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판매 등을 예의주시해 적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차량 안에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운반할 경우 반드시 트렁크에 넣어야 합니다. 시정부가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마리화나 매매와 관련된 주법과 지역 정보 조례안의 차이를 설명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일부터 주 법상 마리화나는 전면 허용됐지만 주정부로부터 판매 라이센스를 얻으려면 카운티, 시 등 지역 정부에서 먼저 1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정부의 합법화와 상관없이 지역 정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판매를 원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켄 패커 마리화나 LAC 규제국장은 LAC는 오늘부터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할 예정이라며 LA에서 마리화나를 정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오는 8일,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판매 허가증이 발부되기 전까지 모든 매매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규제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 400여 업소에 마리화나 판매 임시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판매 신청서는 1,800건에 달합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재능 기부로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 건물들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라크라 센터와 라카네다 지역 10대 한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비영리 봉사단체 더 하트쉐어 클럽이 벽화를 그리면서 커뮤니티 미화에 나선 겁니다. 클럽 회원들은 새해를 맞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페사데나 지역 한 교회 건물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더 나은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더 하트쉐어 클럽은 지난해 4월 9명의 학생들로 시작해 현재 17명의 학생들이 함께 활발한 벽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 관계자는 지난해 벌써 2차례 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자부심으로 클럽 구성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하트쉐어 클럽은 미술을 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 클럽이고요. 벽화를 커뮤니티에 그림으로써 저희는 경험들을 더 얻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를 하신 분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을 그려줌으로써 더 기쁘게 그걸 받아들여 주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렸을 때 특히나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깨끗한 환경이 더 되고, 그리고 더 그 이쁜 그런 환경을 보니까 되게 좋아지셔서 저희는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어서 더 하트쉐어 측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면서 지역 환경 개선에 필요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도 부탁했습니다. 미국의 북동부와 북서부는 살인적인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래스카는 이례적인 따뜻한 날씨로 주민들이 온화한 날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간추린 소식 조민정 기자입니다. 미국이 폭설을 동반한 최강 한파에 연초부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캐나다 접경인 메인주부터 최남단 플로리다주까지 동부 해안 지역 전역이 일명 폭탄 사이클론의 영향권에 들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 또는 눈 허리케인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저기압 폭풍을 말합니다. USA 투데이는 괴물 폭풍이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동부와 중서부의 상당수 지역은 이미 연말에 내린 폭설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또한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동부 연안을 운행하는 항공편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사바나 힐턴 헤드 국제공항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턴 국제공항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CNN은 한파의 영향으로 벌써 11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데오 주변의 위스콘신주에서만 5명이 사망했으며 노스다코타주와 중부 미주리주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에서도 맹추위 탓에 홈리스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미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한파와는 상반되게 앵커리지 지역은 쾌적한 날씨를 즐겼습니다. 앵커리지의 공식적인 온도는 1981년과 2011년 44도를 기록했으나 현재 앵커리지의 일부 온도는 최고 50도에 가깝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평균 기온이 24도에 달했던 것과 달리 현재 2배가량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열대성 기온을 북쪽으로 밀어내려는 고기압과 저기압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날씨는 알래스카에서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래스카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밤이 되면 다시 기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새 인산말 비디오에서 최신 첨단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무기는 바로 러시아군의 470번째 개 사육센터의 강아지들입니다. 비디오 속 귀여운 강아지들이 평화롭게 하얀 눈밭을 뒹굴며 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새 인사 비디오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기보다 러시아군으로 고용된 강아지들을 소개하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의 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이 영상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러시아 군대에는 현재 3,000마리 이상의 개가 고용되어 있으며 이번에 소개된 모스크바 외곽의 470번째 개 사육센터에서는 지난 여름 벨로루시, 이집트, 이란, 우즈베키스탄의 개과의 국제경쟁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